영스타와 함께하는 미국 주식 무작정 따라하기. 머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레스토랑 테마에 대한 이야기 자세하게 한번 파고 들어볼게요. 이런 게 좋아요. 지난 시간에 저희 플래닛 피트니스 그러니까 운동하고 그다음 이번에 외식하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 생활에서 느낄 수 있어서 좋아요. 저는 이제 나름 그 핫한 동네 중에 하나라는 소위 성수동 근처 살거든요. 네네네. 토요일날 일요일날 가면 진짜 바글바글이면 맞아요. 그냥 뭐 정말 모르겠어요. 맛이 있다. 제가 뭐 너무 평가를 하지 않겠지만 진짜 엄청나요. 우리나라는 그런데 네. 왠지 미국 좀 더 지금 심할 것 같고 네. 그리고 팬데믹 때는 우리나라보다 더 심하게 많이 좀 폐업했을 것 같고 그렇거든요. 실제로 어땠어요? 그렇죠. 미국이나 유럽 이런 데는 그냥 락다운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네. 모든 직장도 안 나가게 하고 집에만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했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어렵죠. 물론 이제 보상을 많이 해줬기 때문에 나름 해줬고 거기서 일하시는 분들 거기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알gem을 엄청나게 많이 해줬기 때문에 우리나라만큼 그렇게 심적인 피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았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 해당하신 분도 마음이 아팠겠지만 또 어찌됐건 수치가 딱 떨어집니다. 제일 어려웠을 때요. 2020년 중반 그때겠죠. 미국 레스토랑이 전체적으로 9만 개가 일시 휴업 내지는 폐업까지 한 거죠. 물론 폐업을 다 한 것도 있겠죠. 사업 포기도 있겠지만 어떤 9만 개가 됐겠고요. 시장 규모가 2019년에 8,640억 달러 수준이었는데요. 지금 보시면 금년에는 8,680억 달러 시장까지 퍼져 있는 거죠. 그래서 시장의 규모가 지금 올해 같은 경우 1,160조 원 한국 돈으로 제가 얼추 계산해 봤더니 2020년에는 6,780억 달러를 훅 줄어들었다가 7,900, 8,900으로 훅 늘어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것이 3년 만에 이제 정상적인 시장으로 돌아왔다 얘기하고 있고요. 극히 일부 이 중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보면 작년 대비 거의 50% 이상 늘어날 수도 있다. 물론 사업하는 사람 입장에서 다르겠지만 이렇게 전망하는 사람도 있는 거죠. 특히 커피라든가요, 커피 그리고 스낵 위주의 스낵 같은 거 좀 파는 경우. 소위 이제 팬데믹 시기에 그걸 먹자 문화 그게 3대 트렌드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이게 아웃도어 다이닝인데 이게 약간 개념이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익숙하지 않아요. 우리나라는 대부분이 그 도로로 편입되어 있기 때문에 바깥에 테이블 놓고 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거예요. 맞아요. 법적으로도 어려운 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이나 그런 데는 제가 사실 팬데믹 시기에도 외국에 한 2-3번 갔었는데 깜짝 놀란 거가 시나 이런 데서 배려를 했겠죠. 그래서 심지어는 그 도로상 사람들 인도를 침범하진 않지만 그 어떤 특정 지역에 가면 거기를 아예 주차장을 없애고 거기를 다 그 사람들이 다서 야외에서 먹을 수 있게 해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그 느끼면서 야 정말 외국 선진국이 이런 거보다는 느꼈거든요. 그리고 배려를 해준 거잖아요. 안에서 못 먹으니까 바깥에서 그러니까 오히려 차려놓을 수 있게 해놨는데 그래서 아웃도어 다이닝이 하나의 큰 트렌드였다. 그래서 아웃도어 다이닝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술을 소위 집에서 먹는 술이죠. 홈파티하거나 혼술? 저는 이런 거 좀 쓰지만 저는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죠. 우리나라도 막 9시에 끝나고 그러니까 9시에 끝나고 어디 가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다 집에 가서 술 마셨어요. 맞아요. 진짜 그게 진짜 많이 했었거든요. 집에 가거나 호텔 빌리거나 이렇게 했겠죠. 세 번째는 이제 이슈가 되는 것이 딜리버리 서비스죠. 앞으로도 이런 것들이 전 세계 요 세계에 계속 유지되겠죠. 근데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되는 거가 자영업을 하시는 미국에서도 소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이런 것을 상당히 어찌 보면 부담스러워하고 싫어합니다. 미국은 이제 고유의 문화가 팁 문화가 있잖아요. 팁, 팁. 이 배달하는 사람도 팁을 받죠. 배달하는 사람은 팁을 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은 거기서 일하는 셰프이 됐건 거기서 일하는 캐시어가 됐건 그 레스토랑마다 다르지만 대부분 제가 아는 경우는 나누는 데가 꽤 많아요. 근데 그걸 나눌 게 없어지잖아요. 그렇죠. 나눌 게 없어졌어요. 은근히 팁이 엄청 세거든요. 그래서 좋은 레스토랑 같은데 정말 워렌 버핏이 점심 먹고 이런 데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팁으로도 조금 몇 년 있으면 집 산다는 사람 많이 있을 정도로 팁을 엄청 많이 받아요. 그것들이 없어진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럼 전체적으로 이게 약간 싫어하는 분도 있죠. 이거는 우리나라랑 약간 개념이 많이 다릅니다. 그럼 팬데믹 시대의 3대 트렌드는 조금 성장률이 꺾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건데 이제 레스토랑 기업들을 놓고 봤을 때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아직 있거든요. 인플레이션이라든지 임금 계속 올려줘야 되죠. 또 원재료비 올라가고 있죠. 이런 문제들 어떻게 헤쳐나가야 맞아요. 그래서 또 조사해봤더니 경영진의 최대 고민은 역시 70%가 인력 부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번 한 달에 한 번씩 고용보고서 나올 때마다 소위 고객 응대 및
그런 거 호스피탈리티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쪽이 계속 아직은 적잖아요. 네. 그 팬데믹 이전 대비. 그래서 결국 사람이 별로 아직 안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전체적으로 임금 인상이죠. 임금 인상 그리고 원재료비 인상이 주요 이슈라고 얘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인상률, 그 원재료비는 뭐 매년 조금씩 올라가죠. 맥도날드에서 이번에 실적 발표할 때 보면 원재료비 인상률 자체가 예년의 2배라는 겁니다. 예전에는 한 3% 올라갔으면 올해는 6%가 올랐다는 그러니까 인상률 자체가 2배가 됐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외식비 자체가 7%까지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럼 이쯤에서 네. 워리 여러분들 딱 질문이 있을 겁니다. 네. 오늘 레스토랑 좋을 거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문제점들을 지금 쭉 얘기해 주셨어요. 네. 이런 문제에도 불구하고 네. 왜 좋다는 거예요? 아, 그렇죠. 약간 뭐 이슈가 있죠. 물론 살아나는 이렇게 비용이 있는데 그래서 저기서 이제 미국에서 오늘 얘기하는 건 CNN 기사를 제가 설명드리겠는데 네. CNN이 자체적으로 한 게 아니라 레스토랑 컨설팅 회사인 테크노믹스라는 곳에서 네. 조사한 걸 봤더니 자영업가 약간 체인도 약간 작은 체인과 큰 거 있죠. 큰 거. 네. 그거랑 완전히 좀 차이가 날 거라는 얘기. 그걸 딱 수치로 얘기하니까 제가 딱 이해가 되더라고요. 2019년에는요, 미국 전체 레스토랑 매출 중에서 상위 500개 레스토랑 체인, 그러니까 상위 500개 워낙 미국 땅덩이 크니까 네네. 레스토랑 체인 중에서 큰 거 있죠, 큰 거. 네. 큰 거 500개가 매출이 58%를 차지해서 했는데 네. 작년에 2021년에 63%까지 차지했고 올해는 더 커질 거라고요. 와우. 왜냐하면 집중되는 거죠, 집중. 그래서 CNN에서 한 일주일에 나온 기사인데 딱 2개를 찍은 거예요. 코비드가 오히려 다든 레스토랑과 치폴레를 도와줬다는 얘기죠. 그래서 오늘 얘기를 하는 거죠. 와. 말이 되죠? 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이해가 딱 되네요. 빌드업이 좀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빌드업이 지금 장난 아니었습니다. 보니까 네. 이게 올리브 가든 매장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 올리브 가든이라는 거는 사실 그 다든 레스토랑이라는 모여서가 있는데 저는 이 중에서 딱 아는 거 올리브 가든은 하나밖에 없고 레드롭스터는 알죠. 네, 알죠. 올리브 가든 이제 이탈리안일 겁니다. 이탈리안 레스토랑에서 맞아요. 파스타 그런데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맛있던데 이 다든 레스토랑의 전체적인 그런 그 숫자 자체가 전체 매장 숫자가 좀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2019년, 2020년 때도 줄어들 줄 알았지만 2020년에도 계속 늘어났고요. 2020년 늘어났고 2020년에 그 새로운 매장을 더 하겠다고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인 매장 수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고요. 네. 치폴레가 더 무섭습니다. 치폴레는 지금은 이제 3,000개 정도 되는데 기존에는 이게 장기 목표로 6,000개까지 늘리겠다고 얘기했었는데 네. 이번에 발표하면서 앞으로 이제 장기전 초장기 목표지만 지금보다 2배 이상 7,000개까지 늘리겠다. 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말 압도적인 지배력으로 갖고 가는 거죠. 네. 시장에 대한 장악, 그리고 시장에 대한 원자재 같은 뭐 하고 특히 치폴레 같은 건 자체적으로 이제 딜리버리 이런 것들 시스템 갖고 하니까 네네. 모바일로 주문한 것도 많고 그러니까 가는 거죠. 하여튼 이런 것들이 결국 큰 회사들의 어떤 지배력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CNN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네. CNN에서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가 다른 소형 체인이나 개인 소유 레스토랑이 약간 힘들은 시기에 이런 다든이나 이런 치폴레 같은 경우가 시장 지배력이 더 커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레스토랑들 중에서도 네. 이제 지배력이 있는 큰 아이들을 선택적으로 투자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신 겁니다. 네네. 그러면 오늘 소개해주신 다든 레스토랑 주가 추이는 어떨까요? 주가 추이는 이제 작년까지 해서 상당히 좋았다가 올해는 약간 전반적으로 좀 우하향 내지보다는 이렇게 떨어지지는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위에서 더 뻗지 못하고 이런 그런 분위기인데요. 이익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늘다가 2010년에 적자 났고요. 네네. 당연히. 2021년에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었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는 약간 슬로우하다가 올해는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다만 이제 장기 주당 이익의 확정치와 기존과 앞으로의 전망치를 보면 지금 이익은 꾸준히 늘어나는데 주가는 흘러내리고 있거든요. 네네. 제가 보기엔 이런 거는 어찌 보면 다이버전스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긴 흐름 그리고 이만큼 지배력이 커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는 오히려 좀 매수의 기회로 뭐 타이밍은 모르겠으나 이런 걸 좀 갖고 가시고 이런 걸 좋아하시는 분이라면 네. 한번 해볼 만하다라고 볼 수 있죠. 월가에서는 21명이 웨이팅을 갖고 있는데요. 16명의 바이오견 그리고 홀드견이 6명의
있고 목표 주가는 지금보다 한 30% 정도 업사이드 하면서 네. 한 $158 정도 수준의 목표 주가 평균을 갖고 있습니다. 스마트 스코어는 딱 보시면 10점 만점에 9점. 높네요. 높다. 꽤 높죠. 꽤 높기 때문에 저는 사실 다듬보다는 치폴레 선호하지만 그런 멕시칸을 이렇게 안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이런 거 보신 분들 이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이면 이런 거 다듬 맛의 차이가 있겠구나. 완전히 다른 레스토랑 큰 브랜드 그러네. 홀딩 컴퍼니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치폴레는 이제 멕시칸 그것만 딱 하는 곳이니까 보시면 되겠고요. 치폴레는 압도적인 이건 적자 난적도 없고요. 계속 이익이 났고 다만 2020년은 슬로했을 뿐이죠. 네. 그리고 2021년도 계속 거의 2배가 이익이 늘어나는 것으로 특히 여기 이제 모바일에서도 줌 많이 하고 저희 모바일 줌은 그리고 딜리버리 쪽을 같이 했기 때문에 상당히 좋아졌죠. 그리고 이런 거 좋아하시는 분은 또 이게 나름 건강식으로도 많이 분류되고 그러니까 많이들 좋아하고 선호하시는 분이 계시죠. 그러니까 매출 같은 경우에도 2020년에 약간 슬로우했지만 증가율이 슬로우했지만 2021년, 2022년에도 꾸준히 늘어나는 거. 그러니까 이게 과거 주당 이게 과거치하고는 거의 직선으로 올라가거든요. 2021년 만에 그런 덜커덩거림만 없었다면 이건 직선으로 이익이 증가하는 모습이거든요. 네네. 근데 주가는 이제 최근에 보면 2020년 들어서는 다 빠졌잖아요. 그렇죠. 네. 전체 지수가 20% 빠지니까 같이 빠졌는데요. 레스토랑이라는 거에서 항상 얘기 날 때 가장 탑으로 많이 얘기하는 거가 상장회사 중에 항상 탑으로 분류되죠. 그러니까요. 탑픽으로요. 그래서 저는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투자 의견 자체는 7명 중에 5명이 홀드 의견, 12명이 보유 의견. 그리고 목표 주가는 꽤 높습니다. 지금요. 그러니까 현재 주가 대비 한 48%까지 평균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네. 물론 이거는 최근에 뭐 업데이트를 안 했을 수도 있죠. 사람들이. 그렇지만 여전히 $1,850 정도의 목표 주가 평균을 갖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이기 때문에 오늘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점수는 이게 크게 높지 않죠. 점수는 5점인가 얼마 안 될 겁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주가가 흘러내려서 그런 거가 되겠고요. 네네. 큰 의미보다는 기본적으로 보면 장기적인 펀더멘탈을 중시하시면서 장기적으로 이런 멕시칸 좋아하시는 분들은 한번 해보시면 하죠. 뭔가 브랜드가 성장했다가 죽고 성장했다가 죽고 이런 걸 너무 많이 보다 보니까 먹는 것을 장기 투자하기가 사실 저는 그 우리나라에서만 잘하다 보니까 좀 어려웠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치폴레가 뭐 이랬었는데 네. 지금 뭐 올해 들어 많이 떨어졌다고 해도 제가 처음 소개받았을 때에 비해서 훨씬 비싸요. 훨씬 비싸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잘 모르는 것도 우리가 관심을 갖고 봐야 된다는 레슨이고요. 네. 이제 인플레이셔너리 피리어드잖아요. 지금 인플레이션 시기인데 그 안에서도 이제 높은 고객 수요층을 확보하고 있고 그리고 가격 결정력을 가지고 있는 이런 지배 좀 우위를 점하고 있는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봐도 좋겠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 2가지 종목 기억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무작정 따라하기 준비된 시간 여기까지고요. 워리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